안녕하세요. 저 SNU 서울병원 이상훈 원장입니다. 원래 정확한 이름은 늑연골을 이용한 자가연골세포 연골재생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느냐? 연골 재생이 100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태까지 연골 재생을 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많았어요. 뼈에 구멍만 뚫어도 연골이 그리고 조그맣고 약간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콜라겐 젤을 좀 바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멤브레인을 덮는 방법도 있고, 연골세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주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질과 양이 적당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질이라는 거는 관절 연골이라는 게 연골 중에서도 제일 아주 퀄리티가 좋은, 딱딱하고 반짝거리고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생겨야 되는 거죠. 좋은 연골이 생겼는데 원래 연골은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내가 만든 연골은 한 10분의 1 정도 두께야. 되게 좋아. 이런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얇으면. 어느 정도 같은 두께로 원래 내 연골과 비슷한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 늑연골, 갈비뼈에서 뗀 연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늑연골, 그 갈뼈의 연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세포를 연골 재생에 쓰기 위해서는 조금 떼서 이만한 결손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게 세포 수를 확 늘리고, 그 다음에 세포 수를 늘리는 동안에는 연골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좋은 연골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성질을 이런 갈비뼈 연골이, 연골 세포가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자가 연골세포를 이용한 연골재생술은 나온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 자가 연골세포는 무릎에서 뗐어요. 우리가 무릎의 연골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에서 연골세포를 떼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를 불리고 그리고 다시 넣어서 연골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거의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랑 갈비뼈의 연골세포랑 무릎의 연골세포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이 좀 더 좋다, 이런 데이터는 있는 거예요. 세포 수준에서.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더 나을 거다, 예전에 우리가 계속 써왔던 무릎의 연골세포 이거보다는 나을 거다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중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3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3기 정도 되면은 이런 세포치료술, 연골재생술을 해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퇴행성 관절에 수술하던 거, 절골술, 다리를 펴는 교정절골술이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고, 벌써 관절염이 한 2기가 넘어간다. 그거는 2기가 넘어가려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보여야 되는데, 엑스레이에서 주저앉아 보이려면 관절 연골의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닳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연골이 다른 환자한테 연골 재생을 한다. 뭘 해도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연골 재생을 하는데 성공률이 좋은 거는 쌩쌩한 연골이 중간에 딱 구멍 나듯이 망가져야 돼요. 그런 거를 채워주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연골 재생술인데, 우리가 연골세포를 이용한 그런 실험들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결과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전반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고, 관절염은 그냥 있더라도 살짝 있어야 되고, 연골 손상은 거의 뼈까지 망가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꽤 많아요. 물론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보다는 적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우리가 연골 재생 수술의 10배, 100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골 재생술은 그런 환자한테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육연골 절골술은 연골이 망가졌을 때, 퇴행성 관절염일 때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망가지지 않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데, 그쪽에 이제 연골이 부분적으로 꽤 망가져 있다. 그러면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해주면은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세포치료술의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세포치료술이 주기세포는 주기세포를 아예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 자가 연골세포도 저희가 갈비뼈에서 연골을 떼내요. 갈비뼈라는 게 이제 갈비뼈만 있는 게 아니고 끝부분에 가면 이게 다 연골이라서 그 연골 부분에서 떼내는 건데, 떼내서
우리가 실험실로 보내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6주에서 7주 정도 배양을 하고 처치를 해요. 그러고 또 보관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넣는 건데 그 처치하고 배양하고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을 아직은 별로 줄이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그런 기술들이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비용이 떨어지면은 연골 재생 세포 치료술이 많이 싸질 수 있겠죠. 아까 질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질은 아직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양이라도 일단 연골이 좀 많이 생겨줘야 되는데 지금 연골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저형성이에요. 조금밖에 안 생기거나 좀 생기다가 말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꽤 많이 생겨주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 늑연골을 이용한 연골 재생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많이 생기면 좋은 거냐?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원래 연골이라는 게 매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볼록한 게 하나 있다고, 혹같이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기면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연골 세포 떼내는 수술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넣어서 이식하는 수술했죠. 좀 있다가 너무 많이 생겼네, 좀 깎아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3번을 수술을 하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은 연골을 어떤 세포를 넣거나 어떤 치료를 시작을 해가지고 1년쯤 됐는데 연골이 안 생겼네? 그러면 별 답이 없죠. 연골이 별로 안 생겼네? 그러면 뭐 이젠 지켜봅시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죠. 부작용이 제일 큰 거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린 과형성되는 거. 그게 부분적으로 그런데 무릎 슬개골, 슬개대퇴골 관절 이쪽에 생기는 것들이 좀 과성성이 조금 많이 되는 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환자의 나이하고 상태하고 이런 거를 따라가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